좋다고 소문나서 실력 좋기로 유명했거든요. 거기다 졸업식도 하기 전에 이미 대기업에 취직도 해서 다들 부럽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에게 같이 일해보자는 제안을 했을 때 저도 솔깃하더라고요. 고민 끝에 저는 선배의 회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름 있는 기업에서 일해보는 것도 좋지만 편한 사람들하고 일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았거든요. 엄마. 나 이제 20살인데 독립하고 싶단 말이야. 글쎄 안 된다니까. 너 회사부터 들어가. 엄마 왜 그래? 아니 얘가 나가서 산다고 하잖아. 언니가 말 좀 해봐. 아니, 내 친구들은 벌써 집도 구해서 꾸미고 난리도 아니야.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혼자 나가서 산다는 거야. 윤서 너는 요즘 회사는 어때? 좋아. 직원도 계속 늘고 있어.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일이 너무 많다는 거? 그리고 회사가 좀 멀다는 거? 여기서 안양까지 거리가 좀 되잖아. 어머, 잘 됐네. 언니네 회사 근처로 집 얻는 거 어때? 그리고 나도 같이 살고. 너 빨리 안 들어가? 엄마, 진짜 그럴까? 나 여기서 회사까지 1시간 반이나 걸리는데 길에 버리는 시간도 아깝고. 집에서는 제가 뭘 하든 지지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제가 다니는 회사가 집에서 거리도 좀 있고 왔다 갔다 힘든 부분도 있어서 집을 따로 얻어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야근하는 날도 많다 보니 너무 늦은 시간에는 사무실에서 잘 때도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 집에서도 근처에 아파트를 알아보라고 하셨죠. 퇴근하고 집에 가면 꼭 이중잠금 하는 거 잊지 말고. 그래, 엄마가 너무 걱정이야. 엄마가 그럼 자주 와. 같이 살아도 좋고. 그건 안 돼. 그럼 아빠는? 이도 참. 근데 윤희가 따라 나간다고 할까 걱정이네. 이참에 둘이 내보내면 어때? 혼자보단 둘이 사는 게 낫고. 안 돼요. 아직 백수인데 혼자 돈이라도 벌 수 있을 때 내보내야지. 저는 가족들과 상의 끝에 독립을 했습니다. 사실 혼자 나가서 살고 싶다고 했던 건 동생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제가 먼저 독립을 했네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제 동생도 함께 살게 되었어요. 집에서 나가 살고 싶으면 취업부터 하라는 말에 이 악물고 취업 준비를 했는지 바로 회사에 들어갔더라고요. 암튼 몇 달을 혼자 살다가 동생하고 같이 사니 그래도 사람 사는 집 같고 든든하고 좋았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 건물에는 비슷한 업종의 회사가 좀 있었는데 바로 위층에는 건물 모형을 만드는 회사가 있었어요. 오며 가며 인사를 나누던 중 그 회사에 들어가 본 적이 있었는데 곳곳에 건물 모형이 많더라고요. 모델하우스에 가보면 아파트 단지를 축소시켜 만들어 놓은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걸 제작하는 회사였습니다. 바로 위층이다 보니 하루에도 여러 번 그 회사 직원들과 마주쳤고 점심을 먹으러 나가서도 같은 식당에서 만날 때가 참 많았어요. 제 남편이 바로 그 회사 직원이었는데 처음에는 저에게 관심 있다는 걸 전혀 몰랐다가 퇴근길에 우연히 만나게 되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대중교통 이용하셨어요? 전에 보니까 차로 출근하시는 것 같았는데. 부모님하고 같이 살 때는 차 가지고 다녔는데 회사 근처로 집을 따로 얻고 나서는 지하철 타고 다녀요. 15분이면 가니까 차보다는 지하철이 더 편하고요. 아, 언제 한번 점심 같이 하실래요? 저희 회사 사람들도 좋은데 같이 먹어도 좋고요. 좋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 퇴근할 때가 많아졌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일부러 제 퇴근 시간을 남편이 맞춰준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일하는 것도 건축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서로 대화도 통했고 회사끼리 함께 회식도 하면서 직원들이 서로 좋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과 처음에는 연애하는 걸 숨겼는데 여동생한테 들키는 바람에 집에까지 그 얘기가 알려지게 되었어요. 윤서야, 집이니?
엄마, 왜? 너 윤희가 그러던데 요즘 누구 만난다며? 진짜 걔는 쓸데없는 얘기를. 누군데? 매일 데려다 준다고 하던데? 매일은 아니고 아파트 단지 입구까지만. 집에 한번 데리고 와봐. 나중에 기회 봐서. 그래, 알았다. 윤희 이 기집애는 집에 잘 들어오지? 친구들하고 논다고 외박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그럼. 요즘 퇴근 시간 잘 지켜서 내가 집에 와보면 밥도 해놓고 청소도 해놓고 하던데? 제법이네. 너보다 먼저 시집 보내도 되겠다. 그러니까 걱정 마. 우리 잘 지내니까. 저희는 연애만 3년을 했는데 회사도 같은 건물이고 퇴근도 항상 같이 하다 보니 이제는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물론 남편까지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서로 부모님께 인사도 드릴 계획을 세웠고 제가 먼저 시댁을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여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벌써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시부모님께만 인사를 드렸습니다. 사실 부모라면 자식 걱정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시댁은 그 정도가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집 따로 얻어서 산다고 들었는데 부모님이 허락하신 건가? 네, 다 허락받고 집 알아볼 때도 부모님하고 같이 알아봤어요. 그래도 여자는 위험해서 혼자 사는 건 안 좋은데. 아버지, 혼자 아니고 윤서가 동생이 있어서 함께 살고 있어요. 형민이 너 아버지 말씀하시는데 어디 토를 달아? 너희 결혼은 허락한다만 결혼하고 1년은 같이 살자. 아버지, 그래도 신혼인데 우리가 평생 같이 살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 딱 1년이다. 그동안 너희 돈 모아서 집 사고 1년 동안 같이 살면서 우리랑 정도 붙이고 해야지. 인사를 드리러 간 첫날, 시부는 결혼해서 같이 살자고 하셨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 당황스러웠죠. 그런데 저보다 남편이 더 싫다고 해서 좀 이상하더라고요. 다음 날 출근해서 남편과 점심을 먹으며 얘기를 나눴는데, 근데 자기야, 왜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걸 나보다 더 싫어하는 거야? 난 30년 넘게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결혼해서는 따로 살아야지. 솔직히 너도 싫지 않아? 요즘 누가 결혼해서 다 같이 살아? 나도 우리가 집 구하고 가정 꾸리고 사는 게 더 좋긴 하지. 우리 아버지가 진짜 옛날 분이라 그런지 대가족 이런 걸 되게 좋아하셔. 내 동생도 그동안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서 통금 시간도 9시 넘기면 난리 나고 전화해야 되니까 답답해서 일찍 결혼해서 나간 거야. 아, 그래서 일찍 결혼한 거구나. 생각해보면 1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긴 것도 아니었고 시부가 계속 같이 살자고 하는 것도 아니어서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대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문제는 저나 남편이나 모아둔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월급의 반은 저축하며 살고 있었는데 그래도 집을 사기엔 무리가 있었죠. 남편은 월급 자체가 높은 편이 아니어서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았고요. 그래서 대출은 필수였죠. 시댁에서는 경제적으로 지원은 어렵다고 못바가 말씀하시면서 1년 같이 살면서 돈을 더 모으라고 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저희 집은 사정이 또 달랐습니다. 1년이라도 같이 살다 보면 막상 나오기 어려울 텐데. 그런데 아버님이 정말 딱 1년이라고만 하셨다니까? 그래도 지금 잘 말씀드려서 처음부터 집 얻는 게 낫지 않겠어? 그런데 나나 형민 씨나 지금 가진 돈으로 괜찮은 집 사는 건 어려워. 집은 우리가 해줄게. 아빠도 그런 생각하고 계셨어. 아마 먼저 해주고 싶다고 하실걸? 하지만 시댁은 절대 안 된다였습니다. 특히 시부가 완강하셨는데 함께 살아야 정도 들고 하는 거라고 하면서 이것만큼은 양보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도 시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굽히지 않으셨어요.
옛날에는 자식들 결혼하면 다 끼고 살고 그랬는데 요즘 따로 사는 게 너무 당연시되고 있잖아요.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떠신가요? 그래도 다 큰 성인인데 새로 가정 꾸리고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 무슨 말씀이세요? 어른하고 같이 살아야 배우는 것도 많고 특히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살림도 배우고 해야죠. 그래야 실력도 느는 겁니다. 제가 뭐 시집살이를 시키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래도 여자가 살림은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하니까요. 자기 식구들 밥은 직접 해 먹여야죠. 요즘 외식도 많이 하고 배달시켜 먹고 하는 거 저는 그 꼴 못 봅니다. 이 상황에서 남편까지 합가를 원하고 있었더라면 결혼을 하기 싫었겠지만 시부모님만의 생각이었고 몇 년도 아닌 1년이니 저희는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윤서 너 어쩌려고 그래? 같이 산다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줄 알아? 알지. 그래도 이번에 거절했다가 평생 얘기 듣고 사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 아빠도 걱정이다. 걱정하지 말라니까. 그리고 내가 결혼하니까 윤희 혼자 그 집에 살긴 좀 그래서 집 내놨어. 윤희 회사가 서울이라 그쪽으로 집 얻을 거래. 그래, 그건 알겠고. 암튼 엄마랑 결혼 준비 잘 해봐. 저는 현명하게 잘 살다가 나오면 될 거라고만 생각하고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살림살이도 다 있으니 몸만 들어오면 된다고 하셨고 남편이 혼자 지내던 방에서 저희 신혼이 시작되었어요. 결혼 후 아침 6시만 되면 밖에서 그릇소리가 들렸는데 아버님은 그 새벽에 아침 준비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눈치껏 일찍 일어나 같이 아침 준비를 했는데 어머님은 그래도 좀 더 잘하며 저를 신경 써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아버님이 늦잠 자는 걸 너무 싫어하셔서 어머님과 항상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 설거지까지 다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몸은 힘들어도 남편과 함께 집을 나서서 출근하는 게 좋더라고요. 출근길에 커피도 같이 사 먹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말이죠.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 오히려 좋았어요. 남들보다 시간이 더 많아진 기분도 들었죠. 남편은 집에서 너무 답답한 생활을 해왔다며 결혼하면 나가서 살기를 원했는데 결혼 후에도 여전히 같은 생활을 하다 보니 아버님과 다툼이 많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와서 자려는데 남편이 출출하다면서 라면을 먹자고 한 날이 있었는데요. 평소 저희 시댁은 밤 9시만 되면 불이 다 꺼지기 때문에 되도록 저희도 그 시간에 맞춰 방에 들어갔어요. 주방에 소리 나면 어머님 나오실 텐데 조용히 하면 되지. 너무 배고파. 아, 나 몰라. 아버님 나오시면 또 시끄러워질 텐데. 남편은 아버님 성격을 잘 알면서 배고픈 걸 못 참겠다고 하며 결국 라면을 끓여서 방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안 들켰어? 얼른 먹자. 김치는 못 가져왔어. 뭐 어때? 아, 냄새 맛있겠다. 다음 날 평소보다 더 이른 시간에 어머님이 일어나셨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아버님도 계셨습니다. 저희를 막 깨우시더니 나오라고 하셔서 나갔는데 너희 이거 뭐냐? 어제 라면 먹었냐? 쓰레기 봉투에 라면 봉지 있던데. 아, 그게 배가 고파서 잠이 와야 말이죠. 그래서 윤서랑 같이 먹었어요. 되도록 밤늦게는 뭐 먹지 말거라. 몸에 안 좋다. 그리고 가스요금도 아껴야지. 아버지, 이제 저희 결혼도 했고 저도 와이프가 있는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뭐야? 여긴 내 집이다. 여기서 사는 한 내 말 듣는 게 당연하지. 이뿐만이 아니라 욕실에서 치약을 쓰는 것도 잔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가족들이 다 함께 쓰는 치약이 있었지만 저는 이가 시려서 치과에서 따로 받아온 치약을 써야 했는데 저만 따로 다른 치약을 쓴다고 시모가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정도는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다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낼 때도 많았거든요.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지 계속해서 답답하다고 나가서 살고 싶다는 말을 많이 했네요. 그래도 시간은 참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처음 약속했던 1년이 다 되어갔고 저희는 슬슬 집을 알아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돈이 좀 더 모이긴 했으나 여전히 집을 구하려면 대출이 필요해서 적당한 집을 알아봤습니다. 문제는 시부가 좀 더 같이 살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너 이제 나가려고 하는 모양인데 준비는 됐냐? 네, 아버지. 집 보러 다니는데 몇 군데 갈 만한 곳이 있더라고요. 얼마냐? 한 곳은 5억이고 또 한 곳은 5억 8천이에요. 어머, 집값이 많이 비싸네. 엄마 요즘 집값 장난 아니에요. 이것도 전세인데. 뭐야? 사는 게 아니고 전세? 그럼 여기서 좀 더 살면서 돈 모아 집 사라. 그게 낫지. 전세 살면서 이사 다녀야 하고 이사 다니면 이사비 들고 길에다 돈 버리지 말고 내 말대로 해. 그래도 아버님이 저희 부모님 앞에서 정확하게 1년만 살기로 약속하셨던 부분이라 나중에 말을 바꾸신 건 아니겠지 싶었는데 나가지 말라고 하셔서 당황스럽더라고요. 이대로 분가는 안 되는 건가 했는데 다행히도 저희 집에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집을 해주겠다 하셨고 대신 저와 남편이 모아놓은 돈을 드렸어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지만 그냥 받기엔 죄송하더라고요. 이 돈도 계속 안 받겠다 하셨지만 어떻게든 드렸네요. 저희는 그렇게 결혼 1년 만에 정말 저희만의 신혼을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은 드디어 해방이라며 어찌나 좋아하든지 새로운 집에서 살게 되면서 그동안 못했던 것들 다 하고 살자고 하더라고요. 퇴근하고 심야 영화도 보러 갔고 외식도 하고 주말에 밥하기 싫은 날은 배달 음식도 시켜 먹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런 생활을 매일 한 건 아니고 가끔씩 즐기며 살았죠. 시부모님은 정말 1년만 살고 저희가 나가버리니 서운하셨는지 종종 저희 집에 오시곤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시부모님이 싫거나 하진 않았어요. 어머님은 그래도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아버님도 제가 며느리라고 좀 살갑게 해주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아니었죠. 아버지 지난주에도 오셨는데 또 오셨어요? 너 임마 부모가 왔으면 오셨어요 해야지 또 왔냐가 뭐야? 아버님 여기 앉으세요. 제가 커피 한 잔 타드릴게요. 좋지. 어디 며느리가 타주는 커피 한번 마셔보자. 시댁에는 커피가 없어서 저희는 항상 밖에 나가서 사 먹곤 했는데 분가고 난 뒤 커피 머신기도 하나 들여서 원할 때마다 마시니 좋더라고요. 거기다 아버님은 제가 커피를 타드리면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에 오시면 잘하고 사는지 여기저기 들여다보기 바쁘셨는데 특히 남편이 서재에 컴퓨터로 게임하는 걸 가지고 잔소리도 하시고 어머님은 베란다에 있는 쓰레기 봉투를 열어보시곤 하셨는데 배달 영수증이라도 보이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머님 아버님이 저에게는 크게 뭐라고 안 하시니 집에 찾아오시는 것도 크게 신경 쓰이진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이 너무 예민해지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희가 결혼한 지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 사이 변한 게 많았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는 선배가 확장을 해야 한다고 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했고 남편은 회사가 망하면서 갑자기 백수가 되었습니다. 회사를 계속 알아보고는 있었는데 남편에게는 대학 졸업장과 회사 경력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격증이라도 따면 어떻겠냐고 말했는데 당분간은 쉬고 싶다고 하더군요. 오래 일했으니 좀 쉬면서 회사 알아보라고 하고 저는 이전한 회사로 출퇴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1년 넘게 쉬다 보니 취업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댁에서 온갖 잔소리에 남편이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것 같아 저는 별다른 말을 안 했는데 답답한 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야, 내일 친정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자.
혼자 가. 난 집에 있을래. 집에서 뭐하게.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친정 근처에 새로 생긴 쇼핑몰도 구경하고 그러자. 귀찮다니까. 그냥 혼자 갔다 와. 남편은 실직 후 의욕도 없어 보였고 뭔가를 하려고 안 했습니다. 사실 저 같아도 그런 상황에서 사람 만나는 게 별로 좋진 않겠다 싶어 그냥 두고 혼자 친정에 갔어요. 어서 와. 박서방은. 오늘은 집에 있겠대. 그래서 나 혼자 왔어. 같이 오는 줄 알고 음식도 많이 했는데. 그럼 나 집에 갈 때 좀 싸주라. 그래, 그럼 되겠다. 박서방 요즘 뭐해? 매일 집에만 있는 거야? 회사도 알아보고 그러고 있어. 그러지 말고 우리 회사에서 일할 생각 없는지 한번 물어봐. 나이도 있는데 언제까지 아무 일도 안 하고 쉴 거야? 한번 물어는 볼게. 미안해, 신경 쓰이게 해서. 별소리를 다 해? 남이야? 얼른 밥이나 먹어. 그리고 박사왕 집에 혼자 있으니까 너도 일찍 일어나고. 그래도 하나뿐인 사위라고 친정에서는 남편을 많이 신경 써주셨습니다. 제 여동생은 결혼 생각이 없어서 만나는 남자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 관심사는 오로지 제 남편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그래도 며느리보다 자기 아들이 더 잘 나가길 바라셨는데 오히려 제가 돈을 벌고 그걸로 생활하고 있으니 저한테 미안해 하셨어요. 가끔 저희 집에 오시면 용돈하라며 20만 원 아니면 30만 원씩 저에게 주고 가시곤 했는데 그 돈은 모아뒀다가 생신이나 명절 때 좀 더 보태서 제가 다시 드리곤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알아서 할 거라 믿고 계속 지켜보기만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아빠 회사에 들어가는 건 어떻겠냐고 물어봤어요. 정말? 장인어른 회사에? 어, 아빠가 먼저 말씀하신 거야. 그런데 아빠 회사 말고 자회사에서 일하는 거야. 남편은 도시건축학과를 전공했기 때문에 도면을 볼 줄 알아서 아빠 회사에 자회사로 들어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빠 회사는 기계를 제작하고 있어서 직원들이 도면 보는 건 필수인데 딱 들어맞았던 거였죠. 거절할 줄 알았는데 괜찮겠어? 나야 좋지. 장인어른 회사인데. 정확히 말하면 그 자회사에도 대표는 따로 있어. 어쨌든 장인어른 회사 소속이잖아. 그럼 나 언제부터 출근해? 남편이 출근하게 될 회사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최근에 만들어진 곳이었는데 그래도 좋다고 다니더라고요. 집에서 매일 누워만 있고 TV만 보면서 새벽 늦게 자는 게 너무 보기 싫었는데 열심히 회사 다니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걱정거리는 없겠다 싶어서 마음을 놓고 지냈네요. 그 이후로 저나 남편은 회사 생활도 열심히 하고 시댁이나 친정에도 자주 들르면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가씨가 문제였습니다. 자기 남편하고 이혼한다고 싸우고서는 저희 집에 와서 자고 갈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언니, 나 오늘 여기서 좀 자고 가도 되죠? 아가씨, 집에 안 가봐도 되겠어요? 애도 있는데. 언니까지 제발 그러지 말아요. 나 이혼한다니까요. 다짜고짜 찾아와서 자고 간다고 했는데 남편은 그래도 자기 동생이라고 감싸주고 저한테도 잘해주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지민아, 이거 가지고 오늘 나가서 바람 쐬고 와. 오, 오빠, 땡큐. 아가씨, 오늘 안 가세요? 넌 왜 그러냐? 이혼한다잖아. 얘 지금 기분이 어떻겠어? 빨리 우린 출근하자. 지민이 너 무슨 일 있으면 오빠한테 연락하고. 응, 오빠 잘 다녀와. 저희가 출근을 하는데도 신우는 소파에 누워있곤 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을 그렇게 저희 집에서 보냈는데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답답했습니다. 그러다 종종 찾아오시는 시부모님한테 들켜서 쫓기듯 다시 돌아가기도 했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시댁에서는 절대로 아가씨를 집에 들이지 말라고 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혼만은 안 된다고 하니
아가씨가 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우는 애가 둘인데 저희 집에 올 때는 항상 혼자 오더라고요. 어떻게 사는지 저는 잘 몰랐는데 신우는 신우 남편하고 툭하면 싸우고 사치도 좀 있어서 결국 돈 때문에 헤어진 애 마흔에 그런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빠 백으로 회사에 일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 회사 직원들이 남편의 존재를 다 알아서 승진도 빠른 편이었고 좋은 대우를 받으며 일하고 지냈습니다. 버는 돈도 적지 않으니 한 번씩 아가씨가 집을 찾아올 때면 용돈이라면 돈도 두둑히 챙겨주고 했는데 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우선이라 생각했기에 저와 남편은 신우일로 점점 다툴 때가 많아졌습니다. 여보, 아가씨 말이야. 집에 찾아오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계속 이렇게 살 거야? 이혼을 할 거면 확실하게 하던지 아니면 서로 문제가 뭔지 해결하고 잘 살 방법을 찾아야지. 부부 일은 부부만 하는 거야. 그거 몰라? 아무리 내 동생이라고 해도 부부 사이에 함부로 끼면 안 되는 거지. 그래도 오빠가 돼서 내가 해줄 수 있는데 집에 언제든지 오라고 하는 거랑 또 용돈 정도 주는 건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하냐? 내 말은 그게 아니잖아. 아버님도 걱정이 많으신데 툭하면 우리 집에 오는 거 아셔봐. 더 난리 나지. 저번에도 아가씨 우리 집에 있다가 걸렸잖아. 야, 너는 네 동생 일이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럼 나 몰라라 할까? 그러지 말고 자기가 서방님을 한번 만나보면 어때? 아우, 야, 그건 싫어. 저번에 매제하고 만난 적이 있는데 문신도 더 많아지고 무서워. 자기가 손윗사람이니까 다 같이 만나서 얘기를 좀 해봐.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남편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동생이라고 편들고 감싸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이해는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만은 없었죠. 그 이후로도 신우는 집에 자주 찾아왔는데 애들을 데리고 오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애들하고 시간 보내고 용돈도 주고 했는데 이것도 너무 자주 있는 일이다 보니 저도 지치더라고요. 신우는 저와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빈집에 혼자 있었는데 제 화장품을 마음대로 쓰거나 옷장을 열어 제 옷을 입고 나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미리 말을 하고 써도 되는지 물어봤더라면 제가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저에게 먼저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몰래 쓰다가 저에게 걸릴 때가 많아 그걸로 한 소리 할 때면 남편이 와서 저를 탓하곤 했습니다. 야, 좀 쓸 수도 있지. 손대면 안 되는 거야? 여보, 편들 걸 들어. 옷이나 화장품도 마음대로 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보석함에 있던 귀걸이랑 목걸이까지 손대는 건 좀 아니잖아. 쓰고 나서 제자리 두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문제 없잖아. 그런 적도 없어. 항상 여기저기에 두고 내가 찾아야 하고. 당신이 내 입장이라면 기분 안 나쁠 것 같아? 나는 안 나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쓰라고 할 거고. 진짜 치사하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미리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집 앞이라고 전화를 하시곤 올라오셨는데 아가씨라도 있는 날이면 제가 숨겨주기 바빴죠. 그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 보니 대체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거기다 남편은 회사에서 평판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신경 써서 입사시켜줬으면 열심히라도 해야 하는데 본사 대표 사위라고 스스로 어깨에 힘주고 다녔는지 아빠 귀에도 안 좋은 얘기가 조금씩 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둘이 살면서 행복했던 때도 분명 많았는데 점점 사는 게 힘들고 지쳐만 가더라고요. 가끔은 신우와 셋이 사는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자주 찾아왔네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여동생이 해외여행을 갔다가 사고를 당한 날이 있었습니다. 연락을 받았을 때만 해도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해 들었는데 직접 가서 보니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교통사고였는데 너무나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부모님은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막내에 애교도 많았던 동생이었는데 다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엄마는 여동생이 쓰던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고 계셨어요. 혼자 살던 집으로 가보니 웃고 있는 사진도 보였고 여기저기 동생의 흔적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 집도 내놓지 못하고 며칠 동안은 그 집에서 지내기도 하셨는데 얼마나 세월이 흘러야 이 감정이 무뎌질 수 있을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장모님은 좀 어떠셔? 똑같지 뭐. 그래서 말인데 주말에 우리 여행이나 갈래? 엄마 아빠 모시고. 그래, 그러자. 그런데 그게 도움이 되려나 모르겠다. 처제는 가까운 곳도 많은데 왜 외국까지 나가서는. 뭐라고? 아니야. 내가 말실수했다. 음, 암튼 부모님이 집에만 계시니까 걱정이야. 동생 생각만 하시는 것 같거든. 저번에 갔더니 엄마가 동생하고 찍은 사진을 손에 쥐고 주무시고 계시는데 눈물 나더라. 아이, 우리가 더 잘해야겠다. 그런 와중에 신우는 여전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이혼을 할 거라며 시댁을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나 집에 좀 다녀올게. 무슨 일인데? 아니, 지민이가 이혼한다고 지금 아빠한테 말씀드리러 갔대. 난리 날 텐데 내가 가봐야지. 정말? 나도 같이 갈까? 그럴래? 얼른 옷 입어. 그렇게 저희는 시댁으로 급하게 갔습니다. 도착해 보니 이미 현관 밖에서도 들릴 만큼 아버님은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뭐야? 이혼? 미쳤어? 결혼했으면 그 집에서 평생 사는 거지. 이혼? 안 돼. 절대로 안 돼. 아빠,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살기 싫은데. 결혼이 장난이야? 내가 너 그 어린 나이에 결혼한다고 했을 때부터 알아봤어. 그래서 내가 평생 헤어지지 않고 잘 살 수 있겠냐고 몇 번을 물어봤어. 그게 다 아빠 때문이야. 아빠가 통고시간 걸어놓고 9시만 넘어도 나 찾으러 다니고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 아빠라면 그런 집에 살겠어? 시댁은 난리가 나 있는 상태였고 어머님은 아버님이 무섭다며 남편에게 계속 말려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아버님을 무서워하는 건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아버님이 너무하셨다 싶더라고요. 오죽 답답했으면 아가씨가 20대 초반에 결혼을 해서 집을 나갔을까 하고요. 시댁에서 한바탕 하고 나서 아버님은 신우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고 다시 한번 이혼한다고 찾아오면 문도 안 열어줄 거라고 하셨습니다. 아가씨는 울면서 짐을 챙겨 시댁을 나갔는데 남편을 그런 신우를 따라 나가고 저는 남아서 아버님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 아버님, 아가씨가 결혼 생활이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너 그런 말 할 거면 너도 당장 나가! 아버님은 너무 화가 나 있으셔서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집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그때 어머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아버지가 처음부터 저러신 게 아니야. 형민 씨 말로는 아버님이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하던데. 우리 형민이나 지민이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얼마나 자상했다고. 그런데 애들이 사춘기 때 엇나가기 시작하면서 아버지가 이대로는 안 된다고 잡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때부터 저렇게 되셨어. 그래도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이혼도 할 수 있는데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하시는 건.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신우는 중3 때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술, 담배는 물론 가출도 여러 번 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아버님은 그런 신우를 찾아서 집에 데려왔고 머리도 밀어봤지만 소용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20살 넘어서 결혼하고 싶다는 남자를 데려왔는데 몸에 문신도 있고 딱 봐도 불량해 보이니 아버님이 결혼을 쉽게 허락하셨겠어요? 그런데 신우가 동거부터 시작하고 몇 년 뒤 애까지 생기니까 결혼시킨 거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 시댁에서 너무 심하게 하는 게 아니었구나 싶었어요. 그럴만 하다고 이해가 되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저에게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부를 나쁘게만 말해서 저도 오해를 할 뻔했네요. 저는 그렇게 어머님께 모두 얘기를 전해 듣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예상대로 신우는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언니 왔어요? 아가씨, 집에 안 들어갈 거예요? 언니도 아까 봤으면서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집에 어떻게 가요? 툭하면 때리고 집안 살림 부시고 언니는 그런 사람이랑 살 수 있어요? 저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남편도 신우랑 너무 똑같았는데 일을 해결할 생각은 없어 보였고 둘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영화 보면서 이상하게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저는 결국 신우 남편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연락처는 어머님께 따로 여쭤봤고 사는 집 주소를 알아내서 직접 근처로 찾아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했더니 선뜻 만나겠다고 하더군요. 신우 남편과 이렇게 많은 얘기를 나눠본 적은 없었기에 떨렸는데요.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 신우 말처럼 난폭한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몸에 문신이 많긴 했는데 타투를 하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저희 결혼할 때도 제대로 인사도 못했고 이번에 아가씨 일도 있고 해서 왔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저희 아가씨랑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대화를 하려고 해도 지민이가 도통 저랑 얘기를 안 하려고 하고 툭하면 집을 나가니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저도 일을 해야 하니까 마냥 지민이를 쫓아다닐 수도 없고요. 네. 그런데 두 분 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죠. 보시다시피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돈을 그렇게 많이는 못 벌어요. 이게 또 유행을 타다 보니까 처음에는 돈도 좀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손님이 없으면 수입이 0원인 거죠. 그럼 경제적 문제 때문인 거네요? 얘기를 들어보니 돈 때문이구나 싶었습니다. 사실 돈으로 이혼까지 가는 부부도 많으니 역시나 그랬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애가 둘인데 벌써 공부에 신경 써야 할 나이거든요. 엄마라는 사람이 애들한테 신경도 안 쓰고 가끔 애들하고 집도 나가고 그럼 저는 화나서 집에서 소리 지르고 진짜 이게 사는 겁니까? 그럼 아가씨가 집에 있을 때 대화를 해보시는 건요? 아니면 제가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볼까요? 소용없어요. 이미 마음 떠난 사람이에요. 남자가 있더라고요. 남자요? 알고 보니 신우가 바람을 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능력이 없으니까 집안일 제대로 안 하고 툭하면 집 나가고 해도 아무 말 안 했어요. 저 혼자 밥이며 빨래며 거기다 애 학원 픽업하고 혼자 다 했다고요. 아무리 장사가 안 돼도 가게는 나가봐야 하니까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저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핸드폰에서 지민이가 딴 남자랑 연락하고 지내는 게 저한테 딱 걸렸거든요.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하면 처음에는 그냥 봐줄 생각이었는데 오히려 큰 소리 치니까 저도 화가 나서 손이 먼저 나가고 지민이는 자기가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하고 듣기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신우가 집에 와서 맞고 산다고 해서 시매부를 의심했는데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래도 폭력은 안 된다고 했더니 당연하죠. 살면서 정말 딱 한 번이었어요. 그때 이후로 절대로 지민이 몸에 손대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집 나갔다 돌아오면 툭하면 자기 때렸다고 그걸로 아무 말 못하게 하고 그래서 바람 피우는 거라고 정당화시키고 그럼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라도 지민이가 다 정리하고 돌아오면은 이전 얘기 안 하고 살 생각하고 있었어요. 애도 있는데 이혼할 수는 없잖아요. 아가씨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혼 원하고 있는데. 지민이하고 바람남 남자를 제가 만났었는데 이 얘기도 모르시죠? 애 엄마니까 정리하고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려고 지민이 모르게 만났었는데 번듯한 직업 있는 것도 아니고
배달하면서 지내더라고요. 배달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집도 월세방에 혼자 살고 있고 딱 봐도 두 사람 오래 못 갈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살려고 했는데 이혼만 요구하니까 저는 아직 지민이 좋아해요. 애엄마고 저한테는 첫사랑이고. 얘기를 다 듣고 나니 머릿속만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하고 이 일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보, 잠깐 나랑 얘기 좀 해. 무슨 얘기? 설마 지민이 내보내라고? 며칠 더 있는 거와 상관없어. 근데 자기 혹시 아가씨가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는 알고 있어? 남편은 전혀 모르는 눈치길래 제가 바람 얘기를 꺼냈는데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다 알고 있었으면서 그동안 아가씨만 감싸고 돈 거야? 그건 아니지. 누가 봐도 아가씨한테 문제가 있잖아. 오빠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주고 감싸는 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고. 야, 너 말 너무 심하게 한다. 그럼 나한테 하나뿐인 동생인데 내쳐야 하는 게 맞아? 그러지 말고 아버님한테 부탁해서 회사에 자리 하나 부탁해보면 어때? 뭐? 설마 아가씨를 회사에서 일하게 하자는 거야? 어, 아버님이 한마디 하시면 자리 하나 만드는 거 쉬운 일이잖아.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처제가 살던 곳이 서울이라고 했지? 내 동생 지금 오갈 곳 없는데 거기서 좀 살자, 어? 남편은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했습니다. 제 동생이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저나 친정 부모님이 어떤 심정으로 그 집을 그대로 두고 있는지 잘 알면서 저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였죠. 거기다 회사의 일자리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말하는 남편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눈치가 없는 건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건지 회사에서 본인에 대한 평판이 어떤지 알 텐데 노력하는 모습도 없었고 모든 게 당연하다는 듯 특권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거기다 자기 동생까지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혼하면 본가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신우가 툭하면 집에 찾아오는 것도 짜증났고 자기 동생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뻔히 알면서 감싸려고만 하는 남편도 싫었습니다. 거기다 제 동생이 혼자 살던 집까지 탐내고 있는 걸 알게 되니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결국 이런 인간과는 더는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런 결혼 생활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아빠 회사로 찾아가서 모든 사실을 다 말했습니다. 뭐야? 우리 윤이 살던 집에 누구를 들여? 지금 회사에서도 박서방 일 못한다고 말이 많은데 회사 일자리까지 구해달라고 했다니. 내가 잘못 생각했다. 처음부터 그렇게 쉽게 자리를 주는 게 아니었는데. 아빠, 죄송해요. 네가 그런 말 할 필요 없다. 더 시간 끌 거 있어? 아빠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자고 하시더라고요. 어디 가시게요? 박서방 일하는 곳으로 가야지. 내가 다 말해놨어. 저는 그렇게 남편이 일하는 아빠 회사의 자회사로 갔고 남편 부서가 아닌 사장실로 향했습니다. 자회사 대표와 마주한 아빠는 여러 서류들을 건네받았는데 저도 함께 봤더니 그동안 근태 내역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 회사 차량을 함부로 타고 다닌 것까지 아주 들여다볼수록 가관이었습니다. 남편이 본사 대표 사위라고 알고 있어서 다들 쉬쉬하며 모른 척하고 지냈다는데 내역을 보니 해고 사유는 충분했습니다.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쓴 것도 모자라 법인카드로 식사도 마음대로 또 주유도 마음대로 거기다 최근 들어 회사에 출근을 안 한 날이 많았는데 신우가 집에 찾아온 날하고 많이 겹치더라고요. 알고 보니 자기 동생을 회사차에 태우고는 여기저기 놀러 다닌 거였습니다. 그러니 신우는 툭 하면 저희 집에 찾아온 거였죠. 오기만 하면 자기 오빠가 돈도 주고 좋은 차도 태워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빠는 참다 못해 해고를 요청했고 그 말이 나오자마자 저희는 남편 부서로 갔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출근을 하긴 했는데 자리가 없길래 어디 갔냐고 했더니 또 어디서 담배나 피우며 시간을 때우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남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는데 뒤늦게 남편이 부서로 들어오자 자회사 대표와 아빠 그리고 저까지 보고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님, 오셨습니까? 아버님이라니, 여긴 회사네. 죄송합니다, 사장님. 박형민 과장 오늘부로 해고되었으니 짐 정리해서 나가세요.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해고예요? 저는 남편이 자신이 왜 해고가 되어야 하는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관련 서류를 책상에 올려두었습니다. 그걸 본 남편은 얼굴을 들지 못하더라고요. 아빠는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남편을 크게 혼내셨는데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잘난 것 마냥 회사 생활을 했었을 텐데 다 보는 앞에서 해고를 당했으니 말이죠. 아빠는 본사로 돌아가셨고 남편은 그 길로 짐을 챙겨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집에 들어가서 아가씨와 남편을 보고 당장 나가라고 했네요. 야, 이게 갑자기 다 무슨 일인데? 해고당해서 사람 열받아 죽겠는데 이혼이라고? 야, 지금 나랑 장난해? 장난 아니야. 너 같은 인간이랑 못 살아. 네가 그렇게 아끼는 동생이랑 당장 나가. 꺼져버려.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 힘들어서 여기 와 있는 거 알면서 이래도 돼요? 아가씨 바람났다면서요? 그 남자 집으로 가면 되겠네요. 그동안 내 물건에 함부로 손댄 것도 짜증나는데 말도 없이 찾아와서 원하는 만큼 있다가 가고 우리 집을 무슨 호텔쯤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두 사람을 내보냈고 갈 곳 없는 두 인간은 시댁도 못 가고 당장 있는 돈으로 근처 모텔로 간 모양이었습니다. 편하게만 살다가 당장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어지니 남편이 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연락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연락을 받을 이유가 있나요? 시댁에서도 자식들이 하나같이 다 이혼하게 생겼으니 시부가 저를 찾아와 대신 사과도 하고 그랬는데 그간의 사정들을 다 들어보시더니 오히려 헤어지라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 심각했기 때문이었죠. 시모는 끝까지 제 앞에서 얼굴도 못 들고 가셨어요. 끝까지 이혼은 안 된다고 고집을 피우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도 쌓인 게 많아서인지 두 인간들 안 보고 살게 되어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저는 전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을 빨리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으로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좀 더 규모가 큰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동안 선발 회사에서 일한 경력이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연봉도 높고 경력직으로 입사해서 직급도 높아졌다 보니 만족하며 지내고 있답니다. 전 남편은 자기 동생하고 시댁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전 시모를 통해 얼마 전까지 그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더는 듣고 싶지 않다고 했더니 현재는 아무 연락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든 이제 저와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저는 저에게 현재 주어진 일이 더 소중합니다. 그리고 동생 목까지 더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저나 부모님도 이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과거는 잊고 앞으로 행복한 인생만 펼쳐질 거라 믿고 살아갈 테니 여러분도 많은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